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타이지 모토의 넥시 125 이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125 스쿠터 이런 신 모델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댓글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오토바이가 괜찮아서 추천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신차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토바이를 어지간하면 추천하고 이러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오토바이 기준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또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뭐 이렇게 추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125 스쿠터들을 지금 제가 쭉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또 기록용의 의미도 있어요. 과연 2, 3년 후에 어떤 모델이 남아있고 판매는 얼마나 됐을까, 뭐 기록용으로 남기는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오토바이 추천을 하면 해도 욕먹습니다. 수입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물건이고 AS도 잘 되고 부품 가격도 합리적이고 내구성도 좋고 잔고장도 없고 이러면 살아남겠죠. 근데 거기에서 뭐 하나 부족하면 이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2, 3년 뒤에 살아남을 것인지 그러려면 이렇게 기록용으로 하나하나씩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신차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신차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토바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타이지 모터는 저도 생소한 브랜드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이제 중국 브랜드인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새로 생긴 그런 브랜드예요. 그 한국 이륜차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 자, 이 타이지 모터는 중국의 신흥 이륜차 제조업체다. 파워 바이 론신 로고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이지는 중국의 대형 제조업체 론신 오토바이 회사랑 기술 협약을 맺고 있다. 그래서 론신의 생산 관리와 기술 협조 아래 타이지에 맞게 개선된 론신사의 엔진을 장착해 신뢰성과 성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또한 타이지의 제조 공장은 론신과 나란히 위치해 생산 및 품질 관리 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타이지 모터는 중국의 론신 오토바이랑 협력 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타이지 모터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디자인은 생긴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면에 보면, 여기 전면에 보면 라이트가 밑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개등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라이트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디자인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게 옆모습이고, 요게 뒷모습. 오토바이만 딱 볼 수 있게 이 감각적인 스타일 이런 폰트는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이 오토바이를 관찰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 글자 폰트가. 오토바이 디자인을 보고 싶은데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자꾸 방해를 해요. 글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좌우간 디자인은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글자 좀 어떻게 좀 이거 뺐으면 좋겠는데, 이 글자가 이 디자인을 감상하는데 이게 방해가 됩니다. 이게. 뭐 외관은 뭐 이 정도로 보고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은 415만 원. 415만 원에 나왔고, 과연 이 모델이 41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뭐 2, 3년 뒤에 결정이 날 겁니다. 물건이 괜찮으면 2, 3년 뒤에도 남아 있을 것이고, 물건이 좀 현찮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겠죠. 자, 여기 이제 엔진 설명이 있는데 론신의 엔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론신의 KS150 4밸브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 중국은 기본이 15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보어를 그냥 줄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125로.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이 1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론신 엔진이 PCX 엔진처럼 글로벌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은 적은 없어요. 말 그대로 PCX의 ESP 엔진만큼
그 내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만약에 ESP 엔진보다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잔고장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살아남기 힘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PCX가 스쿠터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구성의 기준도 PCX로 돼 있고 연비도 PCX로 돼 있고 부품 가격도 PCX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PCX 기준에서 좋냐 나쁘냐 요렇게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PCX보다 내구성이 떨어지면 걔는 그냥 바로 탈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품 가격도 PCX보다 비싸면 그것도 바로 탈락이고, 잔고장도 PCX보다 많다 그러면은 그것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이 125 스쿠터의 표준이 딱 PCX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론신 엔진이 혼다의 ESP 엔진을 넘을 수 있느냐 넘을 수 없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 오토바이 운명도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인데, 계기판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냉각수 게이지, 순행 오토바이에서 냉각수 게이지를 안 넣어주는 거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냉각수 게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배터리 전압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전압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시동 안 걸리고 막 이러면 이게 배터리 문제인지 이런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압 표시가 있으면 시동 걸 때 배터리가 이제 전압 강화가 되는데 뭐 10V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9V까지도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현찮으면은 전압 강화가 좀 더 심하게 생겨요. 배터리가 문제 있구나 이런 거를 금방금방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전압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 멀티 테스트하기로 배터리의 전압을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계기판에서 바로 보여주니까 배터리 전압도 이렇게 표시가 되면 나중에 도움을 다 받아요. 여기에도 TPMS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얘는 6인치 TFT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열선 그립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면, 지금 카메라가 블랙박스가 들어가는데 전방만 들어가 있어요. 후방 들어간 게 아니고 전방만 그 1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TPMS, 그 다음에 열선 그립도 들어가 있고, 여기 계기판에 표시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헤드라이트랑 블랙박스에 대한 내용인데, 헤드라이트가 요것도 괜찮습니다. 라이트 디자인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2채널 전방 후방이 아니고 전방만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고, 이제 스마트 키도 뭐 그렇게 특별한 옵션은 아니니까. 이 오토바이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요겁니다. 브레이크 갤리퍼, 4피스톤 갤리퍼를 탑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피스톤이면은 양쪽에서 이제 디스크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복동식 갤리퍼라고도 하고 뭐 레디알 갤리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요거는 마음에 듭니다. 그 125 스쿠터에서 복동식 갤리퍼는 사실은 좀 오버 스펙이긴 한데 들어가면 좋죠. 이 갤리퍼도 브랜드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브랜드가 있고 그냥 뭐 이름 없는 이런 브레이크 갤리퍼 제조 회사도 있고, 어쨌거나 여기는 브랜드 갤리퍼가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갤리퍼는 이 스쿠터 전체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 이상하게 그 중국 오토바이가 이 라인 처리가 참 아쉬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지금 ABS 센서 라인인데 이 바퀴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거죠. 라인을 이렇게 쇼바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만나게 해서 간섭이 없게 해야 되는데, 얘도 브레이크 갤리퍼를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 브레이크 갤리퍼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열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브레이크 갤리퍼랑 이 ABS 센서 선이 이렇게 다 있으면 안 돼요. 진동으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피복이 벗겨질 수도 있고, 저번에 그 얘기한 스쿠터도 이 ABS 센서, 이 스피드 센서 라인이 이 라인 처리가 좀 아쉬웠는데, 얘도 또 라인 처리를 또 이렇게 해버렸네요. 자동차건 오토바이건 전선이건 이런 센서 라인이건 유압 라인이건 요런 게 이렇게 진동과 열이 많은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있으면 안 돼요. 중국 오토바이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기 배선이랑 이런 라인 처리가
그 일본 오토바이보다는 조금 덜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라인 처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다 나중에 장고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쉽다. 자, 그 다음에 시트, 얘도 그래도 요추 받침대가 이렇게 있네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뒤에 이렇게 받침대가 좀 더 이렇게 각도 있게 있으면 좀 더 이제 편안하겠죠. 제원을 한번 볼게요. 네, 얘는 4밸브네요. 네, 4밸브 순행 엔진이고 124.8, 보호 스트로크가 얘는 55.5에 55, 압축비가 11대1 노말합니다. 출력이 8750에 9.2, 요거 한 12.5마력 정도 됩니다. 네, 12.5마력 정도 되고 토크도 1.2kg 정도 나오고, 뭐 출력 토크는 뭐 그냥 125 스쿠터 뭐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브레이크는 네, 4P 복동식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1P짜리. 네, 얘도 휠이 프런트가 14, 리어가 14네요. 그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150 스쿠터는 그 앞뒤 전부 14를 다 채용하는 것 같아요. 앞에도 14, 뒤에도 14. 일본 브랜드는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가 14, 뒤에가 13인데 중국 브랜드는 대체적으로 앞에도 14, 뒤에도 14. 네, 요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시트고가 770. 네, 770이면 뭐 노멀합니다. 뭐 나쁘지 않네요. 그 건조 중량이 136kg, 무게도 뭐 거의 뭐 비슷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옵션이 스마트 키는 아까 얘기했고, 계기판 TFT, 그 다음에 1채널 블랙박스, 열선 그립, 그 다음에 ABS, TCS. 네, 얘도 옵션이 잘 들어갔습니다. 네, 옵션이 잘 들어갔어요. 열선 그립까지 들어갔으니까 옵션은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시 125, 얘가 415만 원에 나왔는데, 얘가 어쨌거나 신흥 브랜드고 하니까 네, 얼마큼 에라를 잡고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넥시 125도 결국은 이 네 가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격이 그 가격에 가치가 있느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품질, 내구성, 잔고장, 이거를 얼마만큼 많이 잡아놨느냐, 오토바이의 내구성이 PCX만큼 나올 수 있느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사람은 스쿠터는 무조건 PCX 기준으로 다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PCX보다 내구성이 떨어지면 나가리가 되는 거거든요. 잔고장이 PCX보다 많다 그러면 네, 그것도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부품 가격도 PCX 대비 높거나 이러면은 살아남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AS도 PCX 기준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PCX만큼 편하게 AS를 받을 수 있느냐, 수리가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넥시 125도 시장의 평가를 받고 2, 3년 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편의 옵션이 잘 들어간 거는 좋은데 과연 기본을 얼마나 잘 충실히 해놨느냐. 그 기본이 뭐냐면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네, 내구성, 잔고장. 내구성과 이 잔고장, 요게 이제 기본인데 이 기본을 얼마나 많이 잘 다져놨느냐, 요게 가장 큰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똑같습니다. 전기와 기계로 만들어진 애라서 네, 내구성과 잔고장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은 이제 타이즈모토 넥시 125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새로운 신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기록용으로 네,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